다음은 하도인데요. 그 선천이라고 그 우주의 설계도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돌아가는 원래의 질서와 설계도를 의미를 해요. 이거는 이제 상생의 원리로 되어 있고요. 서로 상자에 서로 생한다는 의미죠. 생하는 의미인데 여기 보이는 이 흰색은 양을 뜻하고 음양할 때 이 검은색은 음을 뜻해요. 다시 여기다 쓰면 흰색은 양이고 검정색은 음이다. 처음에 하나가 태어날 때는 그 물이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어떤 이런 기운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물이 있으면 이제 화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를 그 하늘로 보고 밑에를 땅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는 화, 이 태양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밑에는 물이 흐르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DNA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하면 이 3은 세 번째로 이 나무, 생명체가 진짜로 자라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그 금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 1과 이 기본이 되는 5가 합쳐지면 숫자 6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이 양이 태어났고 음이 태어나면서 이게 결합이 돼서 진짜로 흐르는 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흐르는 어떤 물이 된다.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위로 다시 가야겠죠. 그럼 이 5랑 2를 합치면 숫자 7이 나오잖아요. 얘도 비로소 정말 타오르는 불이 된 거예요. 불.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왼쪽 3으로 가겠죠. 이 3은 3과 이 5가 만나서 진짜 목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3, 여기는 이제 숫자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목이 너무 자라지 않도록 이제 또 깎아줘야 되니까 나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4와 5가 만나서 9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9. 그래서 단단한 금속이 되는 거고, 5와 5가 합쳐지면 숫자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물을 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도의 핵심은요, 홀수랑 짝수가 이제 서로 껴안는 건데, 이 1과 6이 합쳐져서 물이 됐잖아요. 이 물은 좀 음한 기운이다 해가지고 지역으로 봐도 여기는 북방으로 보고요. 북쪽. 그 다음에 화 기운은 좀 밝은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남쪽. 그 다음에 38은 목. 그 다음에 9는 금. 동서남북을 할 때 금은 서쪽. 여기가 동쪽. 동서남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도 알아두면 좋은 게, 저는 맨 처음에 이 38은 목, 27은 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이름 짓는 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보면 이 하도와 낙서 기본적으로 알고서는 이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수가 나타났고, 수는 목을 생하죠. 목은 화를 생하고, 화에서 다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상생의 원리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가물도 보면 맨 처음에 이 숫자대로 1이 임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화가 나타나고, 임수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잖아요. 이러한 순서대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하도는 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원리로 돼서 우주의 어떤 설계도라고 하면, 즉 이 밑에 보이는 그림은 낙서거든요. 설계도에서 그 만들어진 거, 이 설계도대로 물건이 만들어져서 이 실제로 우리 이 지상에서 돌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상극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와 목,
수와 목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위에만 이렇게 금과 화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남은 이렇게 화를 나타내고 서는 금이잖아요. 이 화와 금의 자리를 바꿔놨는데 이게 자연의 이치대로 그대로 만약 여기 화가 있어서 계속 타오르기만 한다면 우주는 타버리고 그 다음 가을로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그 뜨거운 여름 끝에 이 차가운 금을 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기를 이제 강제로 꺾어내 버린 거죠. 이 땅에서는 먼저 이 생명인 이 목이 태어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땅에서는 목이 태어나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그리고 여기 보면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DNA 모양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X자로 꼬여 있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안으로 응축을 시키면 단단한 형체인 유전자라는 이제 설계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상생하는 직선만 있다면 그 기운이 흩어지고 팽창만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 교차를 하게 되면 서로 반대되는 이런 금과 화처럼 기운이 교차하면서 에너지를 안으로 응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형체, 즉 유전자나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주에서도 이렇게 극하고 충을 하는 이런 마찰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상극과 교역이 있는 사주는 유전자처럼 튼튼하고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주에 상생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극과 충이 있는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을 함으로써 더 큰 사주가 된다는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 만물의 이 토 중에서도 이 기토인데요. 기토라는 것 자체가 좀 구불구불하게 이제 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물을 안으로 끌어모아서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자로 교차하는 이 모든 기운을 받아내서 하나의 형체, 즉 유전자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이제 이런 기토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좀 복제를 하는 거, 예전에 글들을 다시 정리하고 보관하는 거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 화, 금, 목이라는 게 이 사계절을 뜻하잖아요. 사주를 보면 년, 월, 일, 시가 있을 때 이 계절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달에 태어나잖아요. 여기를 이제 월령이라고 하는데 이 월령이라는 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어떤 특정 기후적인 위치에 도달한 순간이라는 거거든요. 태어난 그 달의 기운이 나의 인생이라는 세포의 기본 프로그래밍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X자 통로가 만나는 이 중앙처럼 이 월령은 그 천간, 하늘의 뜻의 기운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장간이라는 형태로 압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나라는 형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떤 계절적인 유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나 직업, 사회적인 성취가 어느 정도는 꽤 많이 80%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평진전에서 보면 용 신은 전 심 월령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용신이라는 거를 오직 이 월령에서만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싶으면 병원을 가듯이 내가 개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월령 코드를 먼저 분석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월령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달인데 이 태어난 달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숙명적인 환경이란 뜻이에요. 자, 내가 기토일간인데 월에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혹은 저는 인월에 태어났지만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추운 이 겨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라는 나는 추위를 견디는 유전자로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추위를 견디니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 이게 따뜻한 불이 와서 녹여준다고 하면 내가 발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오는 거를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토라는 애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용신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마방진이 있잖아요. 이 마방진을 마주보는 거를 더하면 10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앙에 5까지 더하면 15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구가 있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원을 이제 360도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15도씩 24개로 나눈 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방진의 합이 15라고 할 때 이 지구도 15도씩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운이 바뀌겠죠. 이 바뀐다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한 달의 시작이 1일이 아니라 이 절입일이 시작이 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지구가 이런 태양의 궤도의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목의 기운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때가 이제 입춘이 되는 거고요. 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받는 이 빛의 각도와 열기, 변함에 따라서 만물의 형체가 생겨나고 자라고 이제 시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물, 불, 금, 목이 있잖아요. 이 물과 불이 마주보고 있고 금과 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 물과 불이 마주보고 있는 이유는 이걸 수화기제라고 해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생명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 나무와 새가 마주보는 거는 금목 상징이라고 해서 이 나무가 무분별하게 막 성장하는 거를 새가 이제 적절히 가지치기를 해줘서 어떤 형체를 만드는 걸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방진의 숫자 배치는 8개 괴의 기운들이 서로를 견제해서 살아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고도의 이제 설계도인 거죠. 이 기토일간이 결국에는 이 24절기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제 터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있으니까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때를 이제 하지라고 하잖아요. 여름 하자에 이 하지에 기토는 완전 말라 있겠죠. 바짝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멀어져서 차가워지는 때가 동지잖아요. 동지에 기토는 얼어붙어 있겠죠. 저는 이제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추운 계절에 태어났죠. 이 자평진전이나 군퉁보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위치에서 목화토금수라는 태어난 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의 계절의 땅으로 태어났는지를 읽어내는 학문이에요. 즉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치는 이 월지 있잖아요. 이 월지 태어난 달이 바로 이 마방진의 자리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주에서 자월생이라면 이 북쪽, 이 물인 여기 북쪽에 내 기운이 몰려 있을 테고, 만약에 더운 계절에 태어났다면 이 구 쪽에 있는 남쪽 자리에 이 기운이 쏠려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격국은 이 마방진의 어느 칸에서 내 에너지가 시작되었는지를 보고 이 전체 합의 숫자가 이 15균형을 맞췄는지, 그리고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를 이제 찾는 과정과 같거든요.